네, 뉴욕 증시는 여전히 어두움 속을 걷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어제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충격을 조금 흡수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장중의 변동 컸습니다.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결국에는 예상했던 사태로 진행이 됩니다.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나온 주가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포인트 어떤 거 보셨어요? 네, 개장 초에는 잠시 좀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2% 하락, S&P 500은 1%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강세 종목을 좀 보면은 일루미나라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있는데 2.5% 상승했고, 역시 헬스케어 섹터에서 덱스컴이 2.5% 상승, 그다음에 메드트로닉이 3% 상승, 에브비가 1% 상승해서 헬스케어 섹터에서 그나마 이쪽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AMD가 1.6% 상승했는데요. 번스타인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는 15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30% 정도 하락했는데 퍼가 30배에서 20배로 지금 낮아져서 지금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제조 PMI 예비치가 57.5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에 55.5보다 개선됐고, 시장 예상치로는 56보다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2월 서비스업 PMI가 56.7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 51.2 대비 대폭적으로 개선이 됐고, 시장 예상치로는 53이었습니다. UBS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는 금리 인상이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10배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플레와 연준의 긴축이 더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리 인상을 늦춰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퀄컴, 애플 등 반등이 기대되는 기술주를 몇 개를 꼽았는데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램 리서치, 브로드컴, 그 다음에 포티넷,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헬스케어 쪽에 좀 선방을 했고요. 아무래도 불안한 이런 정세를 좀 반영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 좀 안 좋았던 상황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얘기도 해주셨는데 국채 가격이 예상보다는 2% 돌파가 쉽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좀 국채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있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가 지금 저번에 이제 당분간 고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 잠시 넘었던 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2% 선을 그럼 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일정고에서 한 2% 초반 그 상태에서 당분간 이제 박스권 움직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뉴욕 증시가 쉬는 동안에도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멘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재는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말미에 아직까지 우리가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할 자세는 남아있다라는 좀 멘트가 그나마도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낙폭을 굉장히 줄이는 데 일조를 했었거든요. 의미 있겠습니까? 이 멘트가? 시장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일정 부분 좀 흡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는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쉽게는 지금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서로 간에 지금 대치 국면, 이런 국면이 좀 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재료가 오랜 시간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저는 이제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는 뭐 UBS 쪽에서도 이렇게 뷰가 나왔다고 전해주셨는데 제재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겁니까? 쉽게 러시아가? 일단은 뭐 침공을 하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 세계 뭐 특히 서구권 유럽 쪽에서 거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렇긴 고립이 될 하죠.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쉽게는 침공을 하지 선택을 못할 것이라고 하기가. 보고 있고 물론 위협적으로 뭐 미사일 뭐 어떻게 뭐 한두 발은 뭐 쏠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네.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 그렇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예측해 주시고 여기서 뭐 또 움직임이 더 나온다 더 나오면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홀로 또 이렇게 전쟁을 감행할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을 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브렌트유가 100달러 곧 넘어갈 것 같고 우리나라면 이러면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유가 많이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 당연히 뭐 피해를 입겠죠. 뭐 네. 유가가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뭐 이미 시장은 100달러 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뭐 여기서 뭐 120달러로 완전히 뭐 훨씬 넘어가지고 그런 상태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네네네. 어느 정도 시장도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120달러를 갈 거라고 자꾸 하니까 단기 전망에서 아이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가능성 많지 않다고 보세요? 원래는 유가가 이 러시아에 대한 이제 뭐 재료가 아니면은 원래 그런 상태여도 원래 100달러 전망을 계속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예. 근데 결국에는 또 추가적인 상향이 이것 때문에 첨부돼 가지고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실제로 뭐 120달러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120달러 가는 것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러시아가 지금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하겠다는 뭐 그런 네네. 의사를 밝힌 것도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가진 천연가스하고 뭐 유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무기로 삼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독일에서 러시아 가스관 사업 중단한다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물론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노르드 스트롬인가 그거를 이제 중단한다고 했는데 뭐 독일 측으로서는 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유럽 쪽의 천연가스 공급이 앞으로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로부터 최대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천연가스 가격은 그러나 뭐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한 예, 1%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그것도 역시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는 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러시아 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굉장히 큰 결정을 내렸는데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밀어붙여야 하지만 더 큰 사태로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지금 애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그 에너지 이런 걸 무기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란이 올 것 같다. 에너지 원자재 쪽까지 묶어서 좀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또 전망 와중에도 이미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뉴욕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조금 시큰둥했거든요. 네, 물론 우리도 맞습니다. 그럴까요? 네. 특히 이제 에너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 뭐 대본 에너지라든가, 네. 뭐 엑슨모빌, 그다음에 마라톤 오일, 옥시덴탈이라든가 전부 다 이제 좀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별 반응 없었어요. 예. 그 이유는 결국에는 원자재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주가는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 그렇죠. 올해 뭐 거의 한 50% 이상 다 뭐 60%뭐 이렇게까지도 올랐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더 이상 뭐 유가가 아주 뭐 150달러, 뭐 120달러 훨씬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네. 쉽게 그 주식들도 이제 가기 힘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 뉴욕 증시 투자자들도 그래서 헬스케어 쪽을 선방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방암 치료제 임상 실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의 반응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안이 될까요? 좀 헬스케어가 오랜만에 또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헬스케어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 올해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를 빼면은 작년에 워낙에 스타트였기 그거는 이제 때문에. 그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코로나 그렇군요. 백신 관련주기 예. 때문에 그렇게 보고 나머지 주식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경기 방어주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헬스케어 섹터에서 미국 주식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MD도 주가 좋았다고 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왔던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었잖아요. 네. 조금 특징적으로 보셨던 종목 있으세요? 저는 어제 뭐 특징적으로 봤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헬스케어 섹터의 그런 헬스케어 종목들, 쪽. 그다음에 아니면은 AMD만 좀 유일하게 좀 반도체 섹터에서 강한 거. 네.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의 다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뭐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퀄컴하고 애플 기술주 올라갈 것 같다, 반등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봤어요. 네, 네. 저는 차라리 그 UBS 쪽에서 에너지하고 금융주를 추천했는데 네. 금융주는 뭐 올해 내내 전체적으로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에너지주는 이제는 어느 정도 물론 추가적으로 그 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는 해볼 것입니다. 테스트는 해볼 것이지만은 추가적으로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라리 역시 IT 기술주가 차라리 낫지 않냐. 뭐 퀄컴, 애플 등을 추천을 했는데 뭐 지금 램 리서치도 추천했고 브로드컴도 추천했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차라리 좀 낙폭이 큰 이쪽이 차라리 저도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보면 에너지와 금융주가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인 기대 수익률이 크지는 않고 네,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다면 오히려 많이 빠졌던 네, 맞습니다. 기술주의 리바운드를 조금 더 노려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남겨주셨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연결시켜 주실지 국내 주식시장에 더 빠질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좀 소심하게 대응해야 될까요? 국내 증시. 저는 뭐 미국 증시 그래도 선방했다고 봐가지고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꼭 100%다 연결이 대입은 안 되지는 않겠지만 되지만 예. 저는 어제도 뭐 한 50% 이상 코스피 기준으로 네. 빠졌다가 그래도 조금 낙폭을 좀 만회했는데 맞아요. 예. 추가적인 낙폭은 역시 저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여전히 계속적으로 만약에 오늘 또 하락이 나오면은 그렇게 저는 큰 폭으로 하락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전히 매수를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매수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자라는 쪽은 어떤 쪽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겠어요? 그 기존의 섹터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추가해 주실 만한 쪽 있으세요? 저는 IT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 섹터도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항공 섹터는 조금 유가에 관련해서 조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항공 섹터 이외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좀 그렇게 네. 보고 있고 헬스케어 섹터도 지금 제약바이오주들도 저는 저번 주에 괜찮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래도 흐름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주 요즘 뭐 그렇게 본다면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은 여전히 제약바이오주들도 포트에 일정 부분 좀 편입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좀 피해되는 종목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예. 같이 뭐 당연히 원재재 가격 그 영향이 있지만 나프타 네. 가격 영향이 있지만 중국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저희가 눈 크게 뜨고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또 매수 관점에서 네, 오늘 전략 건네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뭐라고 해야 될까 선을 결국에는 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 또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걸까라는 거를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숙제를 남겨주고 있는 최근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그렇게 나쁘게 안 보시거든요. 지금 최현재 전문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네, 기회가 포착이 되면은 담아가는 전략 권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섹터를 크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종목 싸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섹터 안에서도 정말 탄탄한데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들 잘 골라내셔가지고 또 위기에 강한 대응 능력 또 키워나가야 되는 오늘 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